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 신산업 제품으로 3D와 가상 그리고 이식성이 뽑혔다라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뽑히게 됐는지 그 과정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대덕 특구 안에 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라고요. 우리나라 이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이 키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 개발한 기술 기회 탐색 시스템으로 선정이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만 개의 기회 제품 후보군을 이제 도출하고요. 여기에 누적되는 특허 수하고 최근 3년간의 또 특허 중과율 여기에다가 제품의 파급도 이런 것을 종합으로 개량화해서 한 1000가지 정도의 기술 혁신형 기회 제품을 선정했는데 이 1000가지 중에서 다시 3가지로 나눠보니까 3D하고 가상, 이식성을 핵심 기술로 고착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전자 쪽이 미래에도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회 제품이 가장 많은 분야가 이 전자 부품 쪽인데요. 뭐 센서라든지 반도체, 3D 관련 제품군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3D 반도체라든지 3D 이미저 또는 3D 맵, 3D 안경 뭐 다양한 3D 제품들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기회 제품이 이제 IT 시대를 이끄는 전기 전자 기기로 좀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LED라든지 터치 스크린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상을 키워드로 아바타라든지 증강현실 또는 가상 스토리지 이런 관련 제품이 주목을 많았고 정보 처리 분야에서는 전자 지불 요즘 무슨 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불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이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이런 것이 지금 미래 기회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제품 의료 분야의 그 이식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식성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이식형 펌프라든지 아니면 이식형 심장 해서 전자의료기기가 눈길을 끌고 있고요. 소재 분야에서는 나노 제품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기계 분야는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생활 분야에서는 식품이라든지 종자에 관련되는 제품이 기회 제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이달 초 분담률 조정을 마쳤는데 자치구에서는 이번 결정에 좀 은근히 반발 기운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10월 7일 날이었죠. 이 대전시하고 대전시 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조정했는데요. 올해까지는 6대 2대 2, 그러니까 대전시가 60%를 분담하고 교육청이 20%, 그리고 자치구에서 20%를 분담하던 급식 부담을 내년부터는 5대 3대 2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10%를 줄이고 대전시 교육청이 10%를 더 부담하는 쪽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대전시는 올해 한 237억 원 부담하던 예산이 내년에는 40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한 197억 원 정도가 지금 낼 것으로 보고요. 반대로 40억 정도가 이 교육청으로 가다 보니까 대전시 교육청이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에 한 119억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청의 의견이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이게 지금 구청의 불만입니다. 예. 구청에서도 20% 재정을 부담하니까 좀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5개 구청에서 지금 79억 원을 부담하는데요.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요, 이 대전의 무상급식 대상 학생이 올해 대비해서 한 4,0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구청의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요것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대전시가 75%를 부담하고 구청에서 25% 부담하던 것이 내년 같은 경우는 구가 한 28%로 늘어나고요. 대전시는 대신 71%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치구에서는 이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도 불만도 있지만은 이 대전시하고 구청 간의 예산 분담률을 좀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적극적인데 그래서 중구가 이달 초에 관련 입장을 대전시에다 전달했다고 하고요. 동구도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재조정하자 이런 의견을 지금 대전시에다가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이 더 어려우니까 큰 집에서 우리 챙겨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구청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큰 집격이라 할 수 있는 대전시만 예산이 줄어들고 더 어려운 살림에 작은 집 구청 예산은 그대로 둔다는 건 이건 대전시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불만인데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구청의 예산은 변동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지만 구청이 만약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갖고 만약에 주장이 관철돼서 깎아졌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이 차원에서 특히 재정이 어려운 이 중구나 동구 쪽에서 지금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집단 휴업, 대전에서는 대부분 정상 운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 민간 어린이집 협회가 보육교사들의 연차 휴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좀 표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지금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전 지역 연합회 쪽에서는 오늘 내일 이틀간 간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육교사들이 연차 휴가를 내긴 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협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 쪽은 어떻습니까? 충남 쪽은 보령시하고 아산시의 일부가 지금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요. 예. 그린벨트 해제되는 위치가 유성구 갑동 일대의 과수원 부지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내년 9월쯤에 그린벨트에 해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땅 해당 토지는 지금 과수원과 전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이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 제한구역 해제 관련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이 요건을 갖춰서 해제를 추진한다. 대전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런 기사 참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 꼭 있죠. 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전직 대통령 측근인 척하면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했는데요. 58살이네요. 지난해 5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모 씨 등 2명에게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가짜 수표를 보여주면서 이 비자금이 합법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으니까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면 액면가의 90%를 주겠다면서 이게 너무 큰 돈이니까 미리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달라 이렇게 속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모 씨 등이 빚까지 내가면서 8,900만 원을 건넸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기술입니다. 네. 산림청이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서 논두렁, 밭두렁, 쓰레기 소각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섰네요. 지금 요즘 날씨가 좀 건조하다 보니까는 이 분리 옮겨붓기가 딱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농산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가 보통 이제 밭두렁이나 좀 잔가지 태우는데요. 지난 주말에만 산불이 8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25일 날 문경에서는요. 80대 주민이 이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에 옮겨붙은 불을 끌려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통계를 봤더니만요. 2010년도, 2011년도 이때쯤에는 2명이 숨졌고요. 2013년도에는 3명, 지난해 7명, 올해 봄철에만 벌써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발 태우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충남의 아너소사이어티 1억 이상의 기부를 하는 클럽이죠. 아너소사이어티 22호, 23호가 나왔네요. 성석종 럭스피아 대표하고 백창기 한울 대표가 이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백모 전 충남도 교육감 이렇게 보통 나오죠. 백승탁 전 충남도 교육감이 성추행 혐의로 그동안에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 연세가 한 80이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충남대 박재정 교수, 총장 후보로 지금 이름이 나오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번 총장 선거에서 간선제를 강행할 경우에는 자신은 선거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산림청의 톡톡 튀는 청렴 캠페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산림청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내방객 물품 보관함을 설치를 했다고 하네요. 혹시 내방객들 중에서 선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막겠다.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요, 대전시 산하기관의 인사 투명성을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전시 산하기관의 상당수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상당수가 우선 선거판에서 정치적으로 뛰다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시 본청에 뭐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연줄과 연줄을 타고 들어온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금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깔끔했더라면 오히려 대전시 발전이 올 것 같다 싶은데, 이렇게 아름아름 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잘해보려고 하는 눈치보다는 오히려 이 자신을 넣어준 사람의 눈치, 또 여차하면은 또 넣어준 사람, 뭐 자기 아버지한테 잃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 이게 인사 투명성 촉구. 자, 플러스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